불냄새. 불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불냄새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통화는 한 거죠? 잠깐만요. 이게 맞을까요? 얘기한 게 이게 수리를 하려고 다 뜯어낸 거라고 하던데. 아 근데 안 하고 그냥 경미 넘기는 그런 중간에 생각이 바뀐 거. 일단 불탄 거죠? 그리고 화재 경험하신 분이 화재가 나면은 뭐가 비싸냐면 화재 청소비가 비싸다고 하더라고. 예. 근데 화재 청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냄새 때문에.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지는 지금 당장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은 들어도 길게 봤을 땐 이게 되게 잘한 선택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또 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시작부터 약간 무거운 느낌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죠?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입니다. 부천의 신곡동, 네. 부천의 핵심 지역 반지하 빌라를 입성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 보니까 하천도 이렇게 흐르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까지 초품 반지하 초풍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생애 최초 주택인데 그렇죠. 첫 번째 주택을 또 이런 반지하를 선생님 이미지랑은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선생님 나름 엘리트 코스를 좀 밟고 지금까지 오셨다고 생각도 드는데 회사도 엄청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선생님 이미지랑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불탄 반지하를 노린 건 아니지만 문을 따고 그렇죠. 나니까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도 또 들어요. 너무 격한 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크게 되라는 신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우선 감사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20대 후반 대기업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작가님 수업 들은 지는 한 이제 3개월 된 것 같아요. 끝난 지 한 3개월 됐나? 네, 3개월 좀 안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갑구나, 선생님. 네. 어때요? 평일 오늘 낮 시간인데 그래도 시간이 또 됐네요. 방금도 입찰하고 오셨다고요? 네, 안산 입찰하고 왔고 결과는? 네, 꼴등했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했는데 폐찰이 사실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집도 거의 바닥 싸움 해가지고 그래도 왜 한 3, 4명 들어오지 않았나? 4명 들어왔는데 그래도 4명 중에 80만 원 차이로. 80만 원 차이로 네. 또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경매를 시작하게 됐는지는 이따가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전 집은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여기는 원래 빈집이었나 봐요. 입찰 전부터 공실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단전 딱지가 있어가지고 2년 이상 단전된 것 같더라고요. 공실이 꽤 길었네요. 할까 말까 고민 엄청 했는데 고민이 엄청 됐을 거야. 네. 근데 겉에서 봤을 때 좋은 신호들이 많이 네. 느껴졌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현관문이랑 어, 샤시도 새 거로 교체된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올수리 예, 맞아요. 느낌이 나는 외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현관문도 새 걸로 교체가 돼 있고 현관문 새 걸로 교체돼 있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거든요. 현관문 교체했다는 거는 웬만한 수리하는 사람이 건드는 수리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같이 수리를 최소한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관문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관문을 바꿨다. 이건 무조건 올수리 가능성이 되게 네, 큰데 맞아요. 그거랑 샤시 수리까지 예, 맞아요.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이런 집은 처음 봤어요. 골조만 남아있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뼈대만 남아있는 집은 진짜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집안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전기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불탄 냄새죠. 예. 약간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채무자랑 연락이 잘 돼서 지금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번호를 받은 거잖아요. 네, 낙찰받고 이틀 정도 후에 찾아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굉장히 협조적이셨어요. 이건 특이하게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로 진행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경매가 아니었고 이거는 상속돼서 네, 집 주인이 이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처럼 맞습니다. 법원에다가 팔아달라고 한 형식적 경매여서 맞습니다. 경매 신청한 현재 그렇죠. 수요자께서 그래도 협조적이었다는 생각은 좀 드네. 네, 굉장히 그래서-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문자가 먼저 드렸는데 한 10분 후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번호는 까먹어서 모르겠다 하고 도어락키 있는데 우편으로 보여줄 테니까 주소 좀 알려달라 해서 카드키 같은 거 카드키가 있어가지고 어.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전화 전화 친절한 통화 분이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거는 대박이다. 거저 먹었다. 그러네. 느낌이 되게 좋았네.
네, 느낌이 그때까지 좋았죠. 근데 전화를 하는데 집 상태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부터 살짝 뭔가 쎄하더라고요. 집을 철거를 좀 했다고 해서 견적을 떼봤는데 그럼 보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견적을 한번 떼봤는데 2천 정도 들 것 같다. 2천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거 좀 과장하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맞아요. 작가님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건 또 업체마다 의견이 다른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설마 2천 들겠어. 많이 들어봤자 1천 이렇게 들겠지. 맞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 진짜 2천 넘게 들 것 같긴 해서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카드키를 받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 그을린 자국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 상속받은 분들께서 이제 경매로 이제 신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컨디션으로는 부동산에 내놔봤자 팔릴 가능성은 적으니까. 아니면 엄청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건 또 소유자분께서 싫으셨는 건지 그래도 나름 머리를 잘 쓰셨다는 예. 생각도 드네요. 위장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죠. 되게 걱정스럽기도 하는데 선생님이랑 전화로도 얘기하고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편한 구석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리는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 우리 먼저 얘기했던 게 이거를 네. 포기할까 아니면 갖고 갈까 그쵸. 그걸 먼저 고민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갖고 가는 방향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불허가보다는 감액을 좀 더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선생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를 첫 물건에서 딱 만나면 저도 되게 무뎌진 사람이잖아요. 막 썩은 집도 많이 보고. 근데 이런 집은 저도 처음이란 말이야.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단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불편할 것 같거든. 근데 선생님은 첫 물건을 생애 최초 물건을 또 이런 걸로 봐니까 움찔했을 것 같거든.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은 좀 안 들었어요? 아예 안 드는 건 거짓말인데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마음을 그걸 승화시키고 네, 있구나. 오히려 좋다. 선생님도 진짜 평범한 사람은 아니네. 인테리어 하면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아예 들고. 처음부터 다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볼 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집 컨디션이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는 벗어난 집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불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가능성은 꽤 클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선생님은 그래도 이 지역에 동네 분위기랑 위치랑 초등학교도 바로 맞닿아 있고 교통도 소사역에서 뛰어왔다고? 네, 뛰어서 뛰어오니까 한 5분? 전력 질주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전력질주 초역세권 네. 그래도 갖고 가는 게 선생님도 이거 낙찰 받는 데까지 생각보다 꽤 걸렸다는 생각도 들거든. 수업 끝나고 이 정도 시간이면 빨리 받은 편은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성과가 빨리 나온 건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 이거 받기 전까지 폐차를 한 법원 한 15번은 가.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중간에 좀 쉬었다 하겠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 폐차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꿋꿋하게 최저가를 집어넣더라고. 네, 최저가가 계속 와. 넣어가지고. 진짜 집념이 있는 편이구나.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구나. 이건 농담이 아니지 진짜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무덤한 척하지만 꿋꿋이 인내력에 있어서는 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편이구나 생각도 드네요. 지독한 면이 있구나. 약간 지독한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15번 만에 낙찰 받았고 위치도 좋고 수익률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의 가장 큰 무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정이라고도 생각도 들거든요. 에너지. 그럼요. 나보다는 에너지가 한 10배 이상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런 물건 만났다. 벌써부터 귀찮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선생님은 첫 번째 물건에서 이런 걸 만난 게 오히려 다행이고 행운이라는 생각까지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항상 길게 멀리 내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 네네. 만약에 이거 한 채만으로 끝낼 거라면은 포기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집보다 크게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면 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면 한 30번 물건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위안을 해야죠. 또 장점도 많은 집이라서 그렇죠. 장점을 찾은 게 뭐예요? 딱히 누수나 역류 같은 게 또 없어가지고. 그렇죠. 반지 안에 제일 걱정되는 게 첫 번째가 역류란 역류, 말이야. 네. 그 거미줄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접근하기 힘들었지만 하수구 이런데 물자국이 없었다. 거의 3년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비어 있었던 집인데, 그리고 되돌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작년 여름에 끔찍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 네. 많이 왔었죠. 그때도 비어 있을 건데, 그럼 지금 물이 막 찰랑찰랑 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집이거든. 그럴 수 어떻게 보면 역류가 있는 집이다 하면. 그 시련도 견딘. 그렇지.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혼자 버텨낸 집이야. 그러면 이거는 되게 튼튼한 집이구나.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두 번째가 누수. 화재 자국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만약에 누수 있었으면 또 바닥으로 떨어졌을 텐데 네.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다. 한 3년 동안 밀폐돼 있다 보니까 전형적인 그 쾌쾌한 냄새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리고 또 희망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짝도 저런 거 교체할 때 도어락까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거. 그 세트로 하면은 100만 원. 문도 저 싸구려 문이 아니더라고. 아주 철저하게 위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시가 다 돼 있잖아. 사각지대에 있는 샤시도 다 그러니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400까지는 한다. 그러면 500만 원을 이미 세이브한 집이야. 저 집은 앞으로 수리비가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500만 원을 세이브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걱정할 일인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일반적인 저 정도 연식의 집을 했다면 싱크대 화장실은 무조건 하거든. 그리고 선생님 스타일에는 아마 원래 할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네, 수리비 한 600 잡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600은 싱크대, 화장실, 도배장판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거기에 사실 우리가 추가되는 거는 목공 목공의 그 석고보드랑 보드 작업이랑 천장이랑 변기 뭐 수전 이런 거. 그건 원래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그죠. 그렇죠? 문짝. 문짝이 없어요. 문짝. 네, 문짝이 좀 비싸긴 한데. 문틀도 해야 되긴 하지. 그죠, 그죠. 근데 방이 3개인데 하나가 미닫이문 방이니까 거실로 터버리는 게 나을 거고, 거기는 굳이 샤시를 넣을 필요는 없을 거고. 아니면 그렇죠? 절반 막아서 문으로 쓰면 안 될까요? 3룸으로. 더 가벽을 메꿔가지고. 쳐가지고. 네. 어차피 저런 집은 방 3개를 다 쓸 가능성이 적어요. 거실, 주방 나눠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거든요. 집을 내놓을 때는 당연히 투룸으로 안 내놓고 2.5룸으로 내놓지. 나는 가벽까지 세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상상력을 너무 발휘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3룸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거실 부엌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방 3개면 훨씬 유리한 건 맞는데 애매한 평수잖아요. 거실 겸 주방으로 돼 있는 전용 면적이 15평. 15평짜리면은 그냥 그거를 거실로 쓰는 방향으로 나는 해도 좋을 것 같아. 네. 괜히 걷다가 가벽 치고 문까지 하면은 비용이 못해도 200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200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가치 여부를 떠나서 지금은 마음이 되게 불편할 거거든요. 또 목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잔금도 이제 내야 되고, 수리비도 우리 기준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본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샤시랑 문짝이랑 이런 것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문이 2개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닫이문 화장실까지. 3개 문틀이랑 문짝이랑 하면은 40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넉넉히 잡은 편이에요. 네네. 그럼 3개면 한 120. 마음이 불편하긴 하죠. 바꾸더라도 문틀은 웬만하면 권장하진 않긴 하거든요. 벽 세우는 게 못해도 한 500은 하지 않을까? 계략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도배장판이 150 잡죠. 화장실 싱크대 400, 그럼 550이네. 방 여닫이문이 3개고 샤시로 들어가야 되는 게 2개네. 근데 그게 또 키 큰 애잖아요. 많이 커가지고 250으로 가죠. 보드 되는 거 한 500으로 하면 그건 얼마예요? 1300이요. 등도 해야 되는데 조명 콘센트는 30이거든요. 보일러 보일러는 80. 그럼 거의 한 1500 나오겠다. 1500이면 감사한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이 전기선이 괜찮아야 되고 바닥이 괜찮아야 되거든요. 느껴지기에는 전기선도 이렇게 좀 묶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바닥도 긁어낸 자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2000 나온다고 생각하고 1500 드는 방향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1500 생각했는데 2000 나오면 굉장히 속상할 거야. 그래서 제가 대출 90%로 땡기려고. 만약에 한 1500 수리비가 나오면 괜찮나? 수익률이요? 그거면은 수리는 완전 깨끗이 될 거잖아. 월세는 선생님 생각한 거 60개선 했다 그랬나? 네. 그 이상은 마지노선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 완전 깨끗한 집이 되는 거니까. 수익률 계산해볼까요? 감액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리비 2000 잡으면 15%? 10%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감액 되면 또 상황이 바뀌긴 하죠. 감액 내일 된다 그랬잖아요. 감액 넣고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왜냐면 이게 약간 고생스럽고 수리비를 일반적으로 잡은 거지 또 항상 변수가 사실 나오긴 하거든. 그러니까 2천만 원은 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1,500선에 최대한 맞추고자 한다면 리스크가 또 있잖아요. 혹시 또 감액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희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모르잖아요. 선생님 그쵸. 또 누구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게 풀릴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선생님을 크게 키우려는 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 한번 절차가 진행되는 거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잠깐 좀 밀어놓죠. 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부동산 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경기도 부천 심곡동 반지하 빌라. 전용 면적은 15평에 올 수리된 줄 알았지만 완전히 영수리.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가는 9,100에 받았습니다. 9,100 2등이랑 80만 원 차이로 극적으로 낙찰을 받고 이 집은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무주택자시고 그럼 혹시 대출도 잘 받았나요? 아, 대출 아직 안 받았죠? 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한 90% 선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산한 거는 80% 받으려는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큰 변수가 생겨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면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 그러면 대출을 조금 더 받아야겠구나 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8,100 받았습니다. 아, 8,100 아직 받진 않았지만 그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제 법무 비용 비교한 것도 그 금액으로 네, 맞아요. 법무사께서 해주시는 거고. 근데 80%도 되고 90%도 되는데 80% 조건이 조금 더 좋긴 하죠. 금리가 한 0.5에서 한 1% 정도 더 나다. 차이가 좀 있구나. 예. 그럼 좀 고민도 될 수도 있겠다. 금리 차이가 크긴 하다. 그래서 이제 90% 받는 건 이제 부수 거래가 좀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다 해서 그거 다 하면 5점 중반대까지 나오더라고요. 5점 중반대면 괜찮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0% 차이가 900만 원. 네, 그렇죠. 900만 원. 선생님 좀 돈이 있지 않아? 네, 현금은 많습니다. 1억 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우선 방향을 잡은 거고. 선생님 또 신용도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생님 자서할 때는 왠지 한 0.5% 더 떨어질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출을 아직 자서는 하진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명도는 여기가 빈집이어서 이틀 만에 끝나죠. 낙찰받고 이틀 만에 명도 완료한 집이어서 명도에 대해서는 아까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 되게 좋은 회사 계시잖아요. 대기업에 계시고 연봉도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처음부터 저 사람도 하네 나도 해봐야지 이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또 이런 부동산을 그리고 생애 최초로 한다는 건 이거 쉬운 건 아닌 거라고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 되게 사리분별 확실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경중 잘 따지는 사람인 걸 알거든요. 왜 이런 불타만장을 갖고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지? 왜 투자를 하게 됐는지. 사회생활 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2년 좀 넘었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가지고 그리고 공백은 없었는데 회사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바로 취업할 생각이 아니었고요? 근데 취업은 생각을 안 했었고 공부가 좀 잘 맞았나 봐요? 예, 공부 좀 맞았어가지고 이제 대학원 가고 박사 과정까지 예, 그러면 석박도- 교수 그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교수- 좀 잘 어울려서. 감사합니다. 교수 쪽도 고민했었는데 연구실 랩실이라 하죠. 네. 그쪽도 이제 인턴도 좀 해보고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그래요? 하기 전이랑 막상 그 안에- 하려고 보니까 예. 생각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네, 맞아요. 그 대학교 공부까지는 이제 주어진 것을 이제 아, 그렇죠.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아, 시험 보고. 맞아. 대학원 이후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아, 내가 연구할 부분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찾아가지고. 학사에서 석박으로 넘어가면 그게 극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좀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거를 심도 있게 파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예, 교수님도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사까지 가면 그 영역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또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갔어가지고 친구들은 이미 막 석박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도 많이 간접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다, 네. 그러면.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석박하면 5년에서 막 7년 이렇게 소요되기 그렇죠. 때문에 기회비용을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 대학교 이제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교수님 보기에 제가 대학원을 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약간 쓴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데도. 그때 약간 결정적으로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시간만 낭비하고 올 수도 있겠다. 학위만 받고 내 안에 뭐 가진 건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그때 코스를 확 바뀌었죠. 그때부터 뭐 할까 생각해보다가 그때 또 마침 제가 하나 카드를 쥐고 있었던 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장학생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대학교 안에서도 학점이 좋았나 보다, 선생님. 네 좋았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자기 자랑 좀 하면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와, 진짜로? 네. 아, 역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 제가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장학생 선발되면 자격 같은 게 있는데 서류가 면제예요. 그 회사를 들어가는 근데 지원할 때 서류가 면제라서 바로 면접이야, 그러면? 그 시험 보는 아, 시험, 필기 시험 시험하고 보고. 면접이 있긴 한데 서류가 제가 원래 그냥 지원했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서류 면접 때문에 네네. 제가 그거를 무사히 통과하고 필기랑 또 면접을 또 어떻게 운 좋게 돼가지고 오. 지금 다니고 있죠. 장학생 그게 또 약간 영향을 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의 시기랑 운이 되게 잘 맞아 떨어져서 가게 되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 빨리 들어왔죠. 살짝 말씀하신 게 선생님 취업할 때도 당연히 취업난이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코로나 와중이었습니다. 아, 그때였구나. 네. 이 학업 성취도가 높으신 분도 선생님 다른 입사 지원했던 데는 다 떨어졌다고. 아주 그냥 패차를 많이 했죠. 내가 뭐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제일 좋은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터 꿈꾸던 방향은 아니어도 방향을 선회해서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아들이 만약에 그 회사를 다닌다면 나는 좀 자랑거리일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도 네, 되게 부모님 많이 좋아하실 좋아하시죠.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얘가 그래도 1인분은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번 회사 2년 다니셨는데 요새는 외도하고 있다는 지금 연차 쓰고 연차, 소중한 원차를 작가님께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도 들어요. 제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부동산은 왜 하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선생님은 아파트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주류의 부동산이 또 아니고 반지하를 또 그 아파트도 많이 기웃거리긴 했었어요. 아. 처음에는 보통 갭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제가 시장 볼 때는 지방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수도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전부터 좀 했나 봐요. 입사하고 한 1년 있다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돈을 많이 모았어요. 주식을 아. 좀 해보자 마냥. 그 전까지는 소비를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수익도 배변치 그렇죠, 않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잘 통제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저축을 처음 들어가서 1년 동안 억 단위를 모았잖아요. 2년 동안 억 단위 아, 2년에. 1억 모았어요. 와, 훌륭하다. 월급의 크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또 지독하게 모았구나라고 생각도 들어요. 아 근데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독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독하게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참고 인내하고 그런 건 아니었구나. 예, 그냥 제 생활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살짝 줄인 부분이 있긴 한데 포기한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나이에 1억 모으고 1억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흔치는 않을 것 같아. 월급 많이 받는 회사여도 선생님 동기분들이나 이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선생님 나이 때는 그 좋은 회사 다니면 시간 나고 이러면 여행 가고 지금 날씨 또 더워지고 하니까 해외여행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인스타 올리고 이런 게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연애도 보통 하고 그럴 텐데 지금 부동산과 연애 반지하와 연애 아 좀 특이한 분위기구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이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해보자. 좀 주류에서 벗어나서 비주류 돼보자. 약간 아, 그런 원래 주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원래 비주류인 사람이어서 그게 어색하진 않거든요. 과감한 변화를 많이 준다는 생각이 좀 드네, 삶에서.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1억 모았다고 하면 안일하게 살았던 거랑은 나는 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닌가? 아니요, 그 대학 이제 들어가고 나서 입사 전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지금 약간 변화를 줄 편하게 타이밍이 살았지만 난 차석으로 좋아.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느낌 좋아요. 2년 동안 1억을 버는 목적이 있었어요? 아 내가 모아가지고 뭘 해야겠다라는? 무작정 그냥- 모으진 않았어요. 만약 무작정 모으려 했으면 아마 못 모았을 것 같아요. 부동산 해야겠다고 모으기보다는 저축률을 목표로 두고 했었거든요. 약간 게임처럼 거기 달성하냐 달성하지 못하냐 그 느낌으로 좀 많이 유지해왔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1억 모으는 팁을 준다면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돈을 모으는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모으는 워낙 많이 버셔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 성격 자체가 꾸준히 모으고 있으면 자꾸 쓰고 싶더라고. 맞아요. 아니면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많이 모여 있으면 쓰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생기고 쓸 일도 생긴다는 생각까지도 조금 있어요. 갑자기 친한 친구가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던가 그런 일이라도 꼭 나가야 되는 일들이 난 생긴다고 나한테 세뇌를 한다는 생각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은 그 방법은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결론을 좀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팁이 좀 있다면 아까 게임처럼 했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엑셀에다가 가계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일일이 기록했죠. 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써주고 그럼 이제 얼마 쓸지를 미리 계획한 다음에 한 달 일정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 맞게 쓰는 거죠. 항상 그 예산에 맞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어느 정도 거기 맞춰지더라고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성향이 소비가 큰 편은 아니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맞아요. 소비욕은 제 생각에도 없는 것 같아요. 가정환경이 약간 영향을 받은 것도 있긴 해요. 그러면 1년에 5천을 모은 거니까 그럼 한 달이면 400. 예, 400 좀 넘게. 와, 한 달에 400을 모아? 와. 아니 회사 와. 월급으로 모은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큰 돈이구나. 아, 대단하다. 나 이렇게 또 따져보니까. 매달 일정하게 400씩 모은 건 아니지만 그 편차가 좀 네, 있겠죠. 뭐 보너스도 받고 네, 이러면. 그럴 때 왕창 모으고 진짜. 목표하던 금액이 한 1억을 모으자라는 걸로 출발을 했던 거고 목표 달성을 한 거잖아요. 이 돈을 이제 어디다 써야 되는 가 고민했다고 생각도 드네. 그게 앞으로 이제 인생을 좌우한다는 약간 느낌이 들어서 목돈을 어떻게 불리느냐에 어.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반지하 부동산을 그 고민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처음부터 있었죠.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주식이랑 코인 했었어요. 입사 1년차 때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왔죠. 주식하고 코인을. 예, 선생님 성격에 누가 괜찮다 이래서 언론에서 괜찮은 종목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경험이 그래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책을 많이 안 읽었었는데. 학업에 관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돈을 버는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네, 맞아요. 생각이 드네. 그렇게 해서 느낀 게 시세 차익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하고 코인은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투자한 거는 맞네. 네, 그 정산의 시기가 부동산 현금흐름 투자랑 주식 코인 시세 차익 투자랑 다르다 보니까 매달 정산하냐 그게 현금흐름 투자잖아요. 근데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거는 정산이 보통 2년 주기, 4년 주기로 하니까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 사이에 진폭도 크고 그거를 제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주식하고 코인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랑 잘 맞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 계기가 네. 될 수 있겠다. 특히 주식 코인 널뛰기가 훨씬 심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속 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인가? 약간 싶기도 하고 보통 장기 투자 많이 하라고 하는데 5년, 10년 이게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량주 사서 막 10년 묻어둬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사람 나는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보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오히려 있지. 공평하다고 생각도 들고 극소수잖아요 솔직히. 애플 막 10년 들고 있으면 몇 배 먹었다 하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한 달에 평균 400 모은 사람도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걸 참는 거가. 참는 게 쉽지 않죠. 좀 지났지만 1, 2년 전에 이제 막 금리 인상한다 해서 막 주가 막 떨어지고 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또 오히려 생각하면 젊었을 때부터 작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내성도 길러주고 길들여지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이제 목돈을 크게 집어넣어서 베팅하는 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잘 되면 진짜 좋지만 저희는 또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깜빡이 좀 아니 근데 이게 안 된 게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거야. 안 된 게 15%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맞아. 놀랍더라고요. 안 된 게 15%면 다른 투자에서는 환호성을 질릴 거야. 이 그렇죠. 정도면 말도 안 된다고 할 거거든. 근데 우리는 최악이 15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놀랍긴 여기서 하죠. 변수가 또 유리한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된 게 15%면 주식에서 배당 15%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 지금 처음이라고 낙찰받은 물건에서 이게 좀 수리가 많이 나오네, 삐끗했네, 약간 실수했네 라는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항상 우리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항상 등가 교환 느낌으로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맞아요. 나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선생님이 쓰신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등가 교환이라는 거.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급 단어 같은 거는. 강철의 영술서 보면 등가 교환 많이. 그래서 세상이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다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불공평한 면도 있긴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공평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생각 좀 많이 해봤거든요. 세상이 공평한가 불공평한가에 대해서. 그건 자기가 정답을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불공평한 것만 보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공평한 것만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답을 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건데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이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나 아닌가. 선생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약간의 불공평함 속에서 공평을 찾아가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 저도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공평해 라는 생각보다 불공평한 것들 투성이라고 항상 생각은 드는데 그 불공평함 때문에 더 힘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나의 불공평한 거를 한탄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가려는 동기도 분명히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은 아픔을 잘 승화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게 또 불공평함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건데 감사한 부분이 아니었나.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시간도 많아지고 수입도 조금 더 늘어나고 한 부분이 그 불공평함 때문에 또 올 수 있었던 거고 어떤 사람은 저를 봤을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시기 좋은 시절에 투자했잖아. 부동산 가격 폭등하지 않았고 금리도 좀 낮았고 사람들 관심 덜 가졌을 때 시기 좋을 때 했으니까 지금은 좀 하기 어려워.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너는 조금 유리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불공평함 때문에 움직였는데 누군가를 나를 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작가님이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삶이 없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한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또 나한테도 유리하게 취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그때 사람이 없진 않았지 않아요? 네, 그게 이렇게 표면 위로 노출이 덜 됐던 거지. 그때는 낙찰가 90% 웬만하면 다 나왔거든. 한 12년도 그때에서 한 90% 무조건 나왔어요. 아니, 계산값 안에서 90%가 나왔단 말이야. 대출 뭐 지금처럼 DSR 그런 거 상관없이 나왔는데 그러면 나도 그때 다 갖고 왔지. 아무리 돈이 없었어도.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현재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자꾸 생각하면 불평불만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하기 싫어지고 또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 불공평함을 받아들이고 공평함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생각도 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이 나랑은 맞지 않구나 라는 걸 주식과 코인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아,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막 빠졌다 올랐다 하는 불편한 부분을 느끼고 아, 그러면 현금으로 쪽이 나랑은 좀 가깝겠구나. 맞아요. 보통 저축 많이 하려면 고정 지출을 줄이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고정 수익을 많이 늘리면 좋다는 뜻이잖아요. 고정 수익을 늘리는 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아요. 고정 수익은 곧 월세 흐름,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튼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약간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재테크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수입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서 생활을 개선을 하자라는 재테크 방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보통의 평범한 부모님들은 거기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들은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항상 배워왔고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까 지출을 좀 관리해. 네 소비를 좀 줄여. 그러면 소비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인내와 고통이 약간씩 나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한쪽의 방향은 우리가 어차피 지출하는 거에서 과소비를 하거나 사치를 하거나 그런 거는 나는 거리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싶은 거는 좀 네. 편하게 먹고 내 먹는 거 이 사람도 좀 같이 나눠서 먹고 난 그렇게 하는 지출까지 줄이고 싶은 생각은 덜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수입을 늘리는 방향의 재테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둘 중에 생각해 보니까 난 이게 훨씬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해놓고 뭐 2년, 4년 뒤에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또 2년, 4년 동안을 기다린다는 부분에서 내가 돈을 일단 썼는데 나아지는 게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게 나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나는 그거 같거든요. 결국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느껴지는 게 나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재미도 있어야죠. 아, 그럼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현재미 지금 마음도 불편하고 고민도 많이 되겠지만 치명적인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거야. 부담이 더하냐 덜하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넘어가면은 분명히 삶은 20만 원, 30만 원만큼은 나아질 거거든요. 그 수치가 또 눈으로 보일 정도로 나는 나아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재미가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이어올 수 있게 한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뭐 선생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 성찰을 굉장히 많이 하신 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과정을 꾸준히 누적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30만 원, 30만 원 그 재미도 분명히 있는데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엄청나게 또 달라져 있더라고. 그걸
걸 내가 요새 되게 많이 느껴요. 수입에서도 분명히 달라지는 게 생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레벨이 달라졌어요. 네. 내가 선생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조언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 됐어. 말도 안 되는 입장으로 바뀌어진 게 정확히 그거예요. 아, 하나를 꾸준히 오래 했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를 꾸준히 오래 하려면 현금 흐름이 좋다, 시세 차익이 좋다 그런 네. 부분이라기보다 적어도 나랑은 잘 맞는 부분, 흥미로워하는 부분에서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가지만 장기간 파는 게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만 파는 게. 요즘은 또 스마트폰, SNS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한 탐색 모드라고. 한우를 파는 반대 영역이 무한 탐색 모드인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기웃거리는 요즘 시대 작가님과 같은 그 집념에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집념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작가님도 생각이 많이 영광스럽네요. 그런 책 읽다 보면 작가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약간 아. 작가님 인생하고 비슷한 느낌. 근데 내가 진짜 굉장히 쑥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선생님한테 내가 떠올려졌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데 저도 요런 부분은 내가 개선해야 되고 요런 부분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정진해야겠구나라고 생각 드는 부분이 분리가 좀 될 거잖아요.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쉽지 않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해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그게 마음의 불편함이 가장 큰 나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 가지만 꾸준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오히려 약간 뒤처진다는 게 뭐냐면 지금 AI 시대고 챗 GPT 시대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똑똑하게 돈 버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난 너무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21세기랑 너무 나는 잘 안 맞는 사람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AI가 접근할 수 없는 경매 시장. 그래서 오히려 경매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위안의 거리를 찾는 거지. 다양하게 많은 걸 접근할 수 없다는 거를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니까 자꾸 눈길을 잘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는데 그걸 자꾸 막고 가리느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굉장히 나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죠. 그게 무한 탐색 모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나한테 주입시키니까. 그렇죠. 영상이나 맞아요. 소리로 이런 거. 맞아요. 그걸 차단하고 억누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노력을 훨씬 많이 해요. 뭔가 새로운 거를 더 개발하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큰 노력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무궁무진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보가 도움도 분명히 되겠지만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고 나를 더 퇴보시킨다는 느낌도 들어서 그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아까 등가 교환의 원리처럼 너무 많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함정이 더 많다는 생각도 나는 조금 갖고 있어서 그거를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차단하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 작가님 말하시는 중용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들어주는 거지 뭐. 무차별한 노출을 막고 어느 정도 선별된 사람한테만 난 듣는 거니까. 정제된 그렇지. 작가님은 사람 많이 만나시니까 굳이 미디어 이런 거 접근 안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그렇지.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게 스스로 알잖아. 아닙니다 진짜. 나는 확실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괜찮은 사람만 오더라고. 또 그쵸. 신기하게도.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진 않거든요. 그냥 주식 한 주 사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되게 많이 배운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회사의 장점을 활용해서 경매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근무 패턴이 경매에 어느 정도 맞게끔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노린 건 아닌데 경매 시작하기 전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저한테 약간 맞춰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운이 좋게 이 기회에 빨리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번 물건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방향을 이쪽으로는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이것만 할 겁니다. 맞아요. 딱히 대안이 아직 안 보이죠. 나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돼요. 나도 막 이런 유혹들이 많이 오잖아요. 투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보고 관심을 갖고 해볼까도 생각은 해봐도 부동산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도 만나니까 그럼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있어야지, 좋은 게 있어야지 하는 건데 난 그렇게 탐이 안 나더라고. 요새 약간 흔들리는 면이 조금 있긴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물건의 최대 취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약간 자랑할 만하지는 못하거든요. 뽐내기는 좀 불편하잖아. 가끔 뽐낼 만한 물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오시거든요. 저거 좀 자랑할 만하네. 명함 같은 거. 그렇지. 나 명함이 약간 빛이 나지 않는 느낌도 조금 들어서 나도 건물주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다시 돌아오죠. 실속은 내가 낫다. 작가님이 이게 천직인 것 같습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당연히 칭찬입니다. 이거 한 40년 하셔야죠. 뽐내고 하는 쪽은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하는 거는 실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서 실속이라고 하면 결국에 수익률인 건데 수익률이 이만한 부동산이 아직은 저는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다른 부지 대안을 찾아야 되나. 만약 수익률이 낮으려면 시세 차익이라도 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경중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잘 판단하시겠지만 작가님 그냥 계속 이거 하실 것 같긴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반지하를 책임지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오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맨 처음 수업 때 작가님 책에 사인 받았던 것처럼 월세 500까지는 방향을 잡고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가 되면은 삶이 얼마나 바뀌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500 정도 됐을 때 퇴사를 한 것 같거든요. 평균이 500인 거지. 맞아요. 편차가 있는 500은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내 생각에. 월급 500이랑은 온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에서 500이 더 들어오면 와, 삶이 진짜 좀 내가 생활하는데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드는데 뭐가 분명히 달라질 거냐면 생각의 여유가 달라져요. 볼 수 있는 시야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생활 패턴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여유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게 가장 그럼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럼요. 그런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은 회사를 계시지만 회사가 내 잠재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도 되게 크게 드는 점이 그때 정도 되면 생길 거예요. 그땐 좀 약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자연스럽게. 괴롭지. 바다에 뛰쳐들고 싶을 거예요. 지금도 들지만 그땐 진짜 뛰쳐나갈 수 있는 거죠. 자기 결정권을 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어쩌면 선생님 회사는 사람들이 괜찮다는 시선들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 회사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뭐 월급도 좋고 복지도 좋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족쇄 가벼워지게 된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요. 지금의 선생님의 연봉의 10배 이상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나는 그 500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조차 먹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이건 감히 생각도 못해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우리 꾸준히 얘기하고 입찰하는 거 얘기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선생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나는 많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회사가 아까워 라는 생각이 나는 있어요. 진짜예요. 예.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런 기운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나는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만 꾸준히 가면 그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젊은 나이라기보다 내 생각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나이에 이런 부동산을 생각하고 방향을 그린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감히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처럼 간다면 하고 싶은 일과 꿈에 대해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인터뷰도 응해 주시고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삶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네요.